네, 안녕하세요. 유민아빠입니다. SK 하이닉스 방송을 다시 하게 되네요. 지금 현재 시간이 8월 12일 목요일 오후 3시 7분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어제 장 시작 전에 방송을 하나 만들어서 올렸어요. 예, 원래 사실은 이렇게 역배열인 종목을 갖다 방송을 만든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굉장히 어렵고, 또 이런 방송을 만들었을 때, 그러니까 추세가 이제 하향 추세에 있는 종목을 만들었을 때, 좀 아무래도 좀 부정적인, 그러니까 요인이 뭔지, 왜 떨어지는지 이런 부분들을 갖다 언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좀 방송이 좀 꺼려지는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욕먹을 거 각오하고 올린다? 이런 생각도 좀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어제 장 시작 전에 방송을 새벽에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제 올렸는데 하필이면 또 어제였죠. 어제 11일 수요일 날 디램 가격까지 급락을 하면서, 일부 디램 가격이 급락을 하면서, 그러면서 외국인들 매도 폭탄이 나오고, 이 때문에 주가가 어제 급락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도 추가적으로 5%가량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무려 주간 하락률이 15%에 달해요. 15%에 달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방송을 만들어서 올리려고 하는 이유는 한 가지 또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가 있어서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하이닉스가 무작정 떨어질까요? 어제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어제 말씀을 못 드렸어요. 그리고 사실은 361선이죠. 361선인 대략 한 105,000원? 이 정도 선에서 일단 이번 조정 마무리 짓고 일단 반등이 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반등이 나오지 못하고 추가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뭐 오늘 옵션 만기일이다 뭐다 해가지고 하는데, 여튼 외국인들의 매도가 집중되면서, 오늘까지도 매도인에 집중되면서 10만원도 깨지면서 99,800원까지 하락을 했었거든요. 자, 근데 어제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말씀드리지 못한 이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어제 방송에서는 코로나가 일단 좀 진정이 되면, 확산이 진정이 되면, 그러니까 특히 이제 아시아권 코로나 확산이 진정이 되면 일단 좀 반등이 나올 것이다 라고 했죠. 근데 여기에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요, 제가 리포트를 좀 찾아보고 싶었는데 깝깝하더라고요. 어디서 찾아봐야 될지 기억은 안 나고, 도대체 삼성전자에서 본 건지, SK 하이닉스에서 본 건지, 아니면 LG화학에서 본 건지, 그것도 아니면 업황이라고 하죠. 산업 리포트에서 본 건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그 많은 리포트를 다 뒤져볼 수도 없고 해가지고 포기하고 머릿속에 남겨 있는 것만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때 당시가 언제였냐면 올해 1월이었었습니다. 올해 1월. 올해 1월 달에 요때 당시였었어요. 요때 당시에 이 SK 하이닉스 리포트는 아니었을 것 같기도 하고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잘 모르겠는데, 여튼 SK 하이닉스가 이제 SK 하이닉스와 그때 당시 이제 LG화학 때문이었거든요. LG화학 아마 요때였는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이때 당시 LG화학이 100만원을 넘어설 때 시가총액이 대략 한 75조원? 75조원 정도 됐던 걸로 기억해요. 정말 고공행진을 했죠. LG화학이. 고공행진을 했습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급등을 하면서 고공행진을 하는 와중이었었습니다. 아마 2월달로 기억되는데, 근데 당시 SK 하이닉스는 2월달 추였으니까 대략 이 정도였을 거예요. 그럼 이 정도면은 얼마 정도였냐면은 대략 한 80조원? 80조원대 정도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불과 한 10%, LG화학이 10% 정도만 오르면 시가총액 순위가 바뀔 수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바뀔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근데 그때 당시 나온 리포트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역사적으로 시가총액 2위에 대해서 설명한 자료였었어요. 역사적으로 시가총액 2위는 예전에 10년 전쯤에 현대차와 포스코였나, 현대중공업이 2위 한 적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포스코였을 겁니다. 포스코. 이 둘의
이 격차가 굉장히 축소가 되면서 그때도 나왔었고 그 뒤에 이제 SK 하이닉스가 시가총액 2위로 치고 나가면서 예, 그게 지금까지 이제 굳혀진 케이스거든요. 예, 굳혀진 케이스인데 그런데 이게 이 순이익의 논리라는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순이익의 논리. 이 순이익의 논리라는 건 뭐냐면요. 역사적으로 시가총액에서 순이익을 순서대로 해가지고 매긴다라는 거예요. 예,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 SK 하이닉스, 그러니까 즉 순이익 면에서 봤을 때 SK 하이닉스의 순이익을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SK 하이닉스가 지금 얼마냐면 73조 원입니다. 73조 원. 예, 73조 원인데 네이버가 지금 72조 원이에요. 삼성바이오가 64조 원이고요. 그리고 카카오가 53조 원입니다. 예, 53조 원이에요. 지금 네이버랑 SK 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이 불과 10조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10조라고 하면은 몇 프로죠? 예, 얼마 차이 안 나죠, 정말. 예, 한 1, 2%, 2% 남지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런데 SK 하이닉스의 올해 예상 이익이잖아요. 예, 올해 예상 순이익, 순이익만 먹고 예상 순이익을 봤을 때 2021년도가 9조 6,575억 원이에요. 9조. 그리고 내년에 이제 시장 전망치는 13조 원입니다. 13조 원. 그런데 네이버의 2020년도 영업이익은 8,400억이고요. 그리고 올해는 일단 특별이익이 있어서 요거를 좀 제외하면 2022년도에는 얼마냐면은 1조 8,600억입니다. 1조 8,600억. 그리고 하이닉스는 13조 원이고요. 예, 차이가 엄청나게 크죠. 이게 시가총액이 바뀔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순이익 볼륨이라는 것 자체가 뭐가 되냐면은 역전되지 않는 이상은 시가총액이 뒤바뀌지 않는다라는 그런 법칙이 있대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증시, 어떤 나라든지 증시가 그렇다고 합니다. 일시적으로 바뀔 수는 있어도 결국에는 다시 금방 뒤집힌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 결국에 SK 하이닉스의 SK 하이닉스의 단기 순이익을 갖다가 네이버라든지 삼성바이오라든지 카카오라든지 LG화학 등이 따라잡아야 되거든요. 예.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순이익이 그 정도까지 10조 원 이상까지 나올 만한 기업은 우리나라에선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예, 코스피 상장사 기준, 뭐 코스피 상장사가 아니더라도 여튼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결론적으로 SK 하이닉스가 뭡니까? 주가가 더 빠지면 네이버도 함께 빠지거나, 그죠? 아니면은 네이버가 견고하게 버티기 때문에, 뭡니까? 하이닉스는 반등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 왜? 네이버보단 분명히 우위이기 때문에. 뭐냐면 밸류거든요. 밸류가 싸다라는 거예요. 밸류가. 그죠? 밸류가 싸다라는 겁니다. 왜? 시총 3위랑 비교했을 때 이건 말이 안 된다. 이 논리가 바로 적용되는 거죠. 그쵸? 예. 아니면은 방법은 또 뭐가 있죠? 아니면 여태까지의 기존의 굳건하게 수십 년간 이어져온 이런 법칙 있죠. 순이익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맞는지 하여튼간 이 법칙이 깨지는 거. 예. 깨져서 그냥 네이버가 시총 2위가 돼버리는 거예요. 예. 단기 순이익은 1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10분의 1, 8분의 1, 뭐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네이버가 시총 2위가 되는 겁니다. 성장주에 대한 프리미엄을 갖다가 잔뜩 반영해가지고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쉽지가 않다라고 하더라고요. 쉽지가 않은 케이스라고 하더라고요. 단기적으로는 바뀔 수 있지만 결국엔 뭐가 되죠? 결국에는 바뀔 수 없는 룰, 상식적으로 봐도 바뀔 수가 없죠. 바뀔 수 없는 룰이다라는 거, 이 부분을 갖다가 말하는 거죠. 물론 이건 시가총액 1위, 2위, 3위, 4위, 5위 뭐 요 정도에 국한된 겁니다. 저 밑으로 내려가면은 시가총액이 큰데도 순이익 부분에서는 적은 기업들이 많아요. 그죠? 성장주 섹터는 더더욱 그렇고요.
그런데 시가총액 최상위에서는 이게 웬만하면은 이 룰은 바뀌지 않았다라는 거. 요거를 참고해 보시면 되지 않을까. 사실 어제 방송에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야 됐어요. 이 말씀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웬간하면 105,000원 정도에서는 지지가 나올 거고, 그러면서 여기서 자연스럽게 반등이 나오면서 그러면서 유지가 될 거다 라는 것도 추가적으로 하나의 반등 포인트로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이걸 깜빡하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방송창을 열고 녹화를, 여기에 관련된 녹화를 좀 해다 드렸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밸류 단이라는 게 또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마냥 하락할 수도 없어요. 이게 마냥 하락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면은 싸 보이면 또 매수세가 유입되는 건 당연한 거니까요. 그죠? 근데 한번 쏠림이 나오면은 급격하게 또 쏠림이 나와요. 그죠? 매도세가 급격하게 쏠림 현상이 나오면서 매도가 굉장히 강하게 한꺼번에 폭주하듯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반등할 때는 또 밸류가 싸다라는 것 때문에 또 강하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을 갖다가 좀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자, 이상 유민아빠였고요. 좀 하이닉스 주주님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어렵지만은 쉽게 90주선은 또 깨지는 선이 아닙니다. 깨지는 선도 아니고, 또한 밸류라는 게 있고, 그리고 분명한 거는 이번 하이닉스가 하락한 거는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분명한 건 뭐죠? 7월 달부터 지금까지의 하락은, 물론 뭐 여기 두 개는 틀리겠지만, 여기 10한 2, 3만원, 죄송합니다. 10한 2만원, 죄송합니다. 10한 15,000원? 그 정도까지. 11만 5천원? 이 정도까지는 결국에는 코로나 때문에 하락한 거잖아요. 그러면 코로나가 전 세계 확산이 좀 진정되고 완화가 되면은 뭐가 되죠? 자율 반등도 나온다라는 거. 그 부분을 갖다가 좀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자, 이상 유민아빠였고요. 또 다음 시간에 하이닉스가 만약에 반등이 또 잘 나오게 되면은 그때 또 제가 정리해가지고 방송을 한번 만들어서 설명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유민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